한국 근대사의 전개 1863만 1910. 대한제국이 수립되기까지의 한국 근대사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 개혁, 그리고 저항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의 침략과 병합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외세에 휘둘리는 현실이 교차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 1863년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중심의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외세의 위협에 맞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으며 병인양 요천 866, 프랑스, 신미양 요천 871, 미궁을 겪은 뒤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외세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시작. 고종이 집권한 이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과 수교하며 조선은 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이는 불평등 조약으로 외세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근대화를 위해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하였으며 이는 곧 전통 질서와 개화파 간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반발과 저항 위정척사와 민중봉기. 외세의 침투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났고 1882년 이무군란에서는 부직군인과 하층민이 반란을 일으켜 일본과 개화파를 공격하였습니다. 이후 1884년 김옥균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발생하였지만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습니다. 1894년에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외세에 저항하고 사회개혁을 요구하였지만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개혁의 시도와 외세의 개입.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조선이 청의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파병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을미개혁이 추진되었고 단발령과 태양령, 사형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명성황후 시의 사건을 미사변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습니다.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을 단행하였고 이어 서재필 등이 창립한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세우고 만민공동회를 통해 자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은 황제를 칭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점점 강화되는 일본의 간섭으로 개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을사늑약과 국권의 상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종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강제로 퇴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 1909하였고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당하며 국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술국치라 불리며 우리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전통과 근대, 자주와 침탈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웠으며 내부의 개혁과 외부의 압력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훗날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08, 29.194, 8.15의 전개.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며 한반도를 완전히 식민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의 주권이 침탈당한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독립운동과 민족문화 수호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저항도 다채롭게 전개되었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와 공포 정치. 강제 병합 직후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제를 중심으로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되었으며 헌병이 행정과 사법, 군사까지 장악하였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수탈의 시작이었습니다. 1920년대 30일 운동과 문화통치로의 전환.
1919년 30.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민족 저항 운동이었으며 이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여론을 의식한 일본은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론, 출판,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친일 세력을 양성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여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고 조선의 농민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 시기 독립운동도 활발했습니다. 홍범도가 이끈 봉오동 전투 1920.6,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 1920.1령 등은 독립군의 대표적인 승리 사례이며 국내에서도 61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은 김상욱 등을 통해 폭탄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정책과 전면 침탈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일본은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며 조선을 전쟁 자원으로 삼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어 물자와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였고 내선 일체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논리,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함 등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김군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문봉길 등의 일거를 이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고 조선의 청년들은 일본군에 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병참기지화 정책이 추진되어 조선의 산업구조는 일본 전쟁 수행에 맞춰 개편되었고 이는 광복 이후 산업 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족문화수와 교육운동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선어 학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사전 편찬운동, 민족교육기관 설립,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정체성 지키기 등 민족문화수호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확산과 광복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였고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어 연합군과 함께 일본과 싸웠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조선은 광복을 맞이하였고 일제강점기는 34년 11개월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이 시기는 민족의 고난과 저항, 그리고 희망의 역사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